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유명하고 실전에 자주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미난 실전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 정말 실전에서 자주 나올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흑이 백을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얼핏 떠오르는 그런 일감이 딱 아른거리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백의 반격도 잘 예상을 해줘야만 흑이 패를 내주지 않고 그냥 잡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찌어찌 해가지고 패를 내는 것은 그래도 눈에 아른아른 거리긴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 백대마를 완벽하고 깨끗하게 잡아내면 성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적 같은 멋진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탄력이 좋단 말이에요. 안형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호구 모양에다가 두 집이 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모양이라 이 대마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역시 기본기대로 바깥쪽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깥쪽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바깥쪽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만 두더라도 이것은 난공불락의 그런 성의 모습을 갖추면서 흑이 백을 잡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붙여가는 것도 백이 단수 쳐준다면 옥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지만서도 지금 당연히 백은 여기에서는 이쪽을 막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있더라도 여기를 두고 이쪽을 먹여쳐가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은 쉽게 살아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옵션을 선택해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더 좋게 여길 막아가지고 살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었을 때만 살짝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이 곡사궁으로 집을 가장 넓게 살려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백이 여기서 또 고수분들 중에서 손을 뺄 건데 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자,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치면 두 집을 내서 이 한 번 손 뺀 효과를 톡톡히 보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고수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된 고수가 돼야 됩니다. 괜히 어설프게 고수가 되면은 상대방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죠. 흑이 이 자리를 붙여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예상하기가 뭐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괜히 손 뺐다가 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백은 가만히 이어주는 정도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바깥쪽을 이쪽을 뭔가 이렇게 논하는 것이 될까요? 자, 역시 백이 이었을 때가 문제가 돼요. 방금 전하고 수순만 바뀌었을 뿐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붙여가는 것은 통하지가 않고 백이 조금 더 수익기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늘어가지고 여전히 이 모양은 이걸 두고 나서 먹여치고 해도 이게 공배를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서 여길 뒀을 때 뭐 백이 이런 실수, 욕심을 한번 부려주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백이 역시나 똑같이 한 발짝을 물러나는 수가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아무렇게나 둬도 된다라고 착각했다가는 흑의 먹여침에 오히려 대마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이어줌으로써 백대마는 살아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은 흑의 바깥쪽이 통하지 않는 순간인데 그렇습니다. 이수나 이수는 바깥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안형을 노리지 못하는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깥쪽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의 제대로 된 안형의 바깥쪽은 이 붙여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백이 이거를 살려가게끔 허락을 해준다. 자, 그러면 여기를 뒀을 때 딱 기분 좋게 3공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를 좁혀도 젖혀가지고 단수 쳤을 때 이도를 이어갈 사람은 없겠죠. 흑은 기분 좋게 손을 빼고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고수의 진면목 돌을 잘 버리는 법을 보여주면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은 백대마가 다 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악수였을까요? 그냥 갔어야 될까요? 흑이 이도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긴 한데 흑은 내친 김에 이도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어가면 어차피 3궁 완성이고 백이 이도를 잡는다고 해서 자 여기 두 점도 위험해질 뿐 따내더라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이 이거를 한 점을 제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흑이 준비한 필살기가 있죠. 바깥쪽을 두는 것은 백이 여길 이어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자, 백은 한 발짝 늦춰가면 없던 집이 갑자기 생겨버리게 됩니다. 두 집이 알뜰하게 났고 이 자리를 먹여친다고 해도 백이 따내주면 패가 나게 되겠지만 백은 이 자리를 이어가지고 받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다 된 밥에 재가 빠졌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는데 자 이쪽을 따냈을 때는 여기가 급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자리를 쏙 들어가주면 백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죠. 자, 설령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위로 뒀다고 하더라도 이 백대마를 잡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길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주면 백이 이 자리를 부딪힐 수도 없고 백이 이것을 양보하면은 그때 이 자리를 파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실수 이런 식의 지금 정말 마우스 미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백은 잡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어딘가 발버둥을 쳤을 때 반대쪽의 집을 쫙 지워내면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쉽게 역시 사활의 기본기를 따라가면서 이 백대마가 잡혔나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백이 정말 좋은 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냈을 때 끊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로서 백이 잡혔죠. 그러니까 백은 이때는 그렇죠. 좁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좁히는 것이 아니고요. 궁도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좁혀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오히려 흑한테 이도를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자, 흑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흑의 가장 좋은 최선의 진행은 맞죠. 바로 이것을 젖혀가지고 패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물론 흑이 자체 패감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선빵을 날리는 것은 가능한데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이 다른 곳에다 연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것과 비교하면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백이 더 좋은 수는 없나 볼 수 있는데 사실 백은 먼저 좁혀가도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흑이 절대적으로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패를 만들면 수수는 달랐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흑이 나름대로 좋은 바깥쪽 맥점을 공략을 해갔는데 백의 안쪽 웅크리기 전략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내가 이거 좀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수 치면 한 방 쳐주고 자, 이 두 점은 무조건 살려야 되잖아요. 백이 이 두 점을 살려 쓰는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젖히면 이 백대마를 낚아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백이 어설프게 웅크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요 수가 통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수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내면 여기를 두고 반대를 따내도 이렇게 따내면 백대마는 잡혀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손가락이 잘못 미끄러져서 잡으러 가는 게 원래 패턴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바깥쪽 먼저, 안쪽을 먼저 둬도 잡히긴 합니다. 자, 따냈을 때 이렇게 붙여가면은 옥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넓혀도 바깥쪽, 그 다음에 최후의 안쪽을 들어가면 잡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나중에 이런 데를 두면은 흑이 못질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잡으러 갈 필요는 없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수상전의 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백이 안쪽에서 해결을 못 받죠. 그러니까 백은 바깥쪽을 둬주는 것이 더 흑을 잘 응징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흑이 좁혀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안형을 좁히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독립된 두 집이 바로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따낼 수가 있고 자, 뭐 여기를 먹여친다고 해도 이것을 옥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안쪽 수를 감각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백이 잘못 둬주면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의 올바른 수를 감상하게 되면 이 공격법은 최악의 공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도 살 수 있긴 해요. 다만 집으로는 방금 전보다 훨씬 손해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넋집만 나 있는 모습이고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두는 것도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다만 조심할 건 이런 걸 뒀을 때 나중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 이렇게 수읽기하기가 쉽죠. 의외로 공배 메꾸다가 이런 데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패를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까 넋집 난 거보다 두 집 더 났고 흙집을 두 집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으로 100을 살려주면 무려 넋집까지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도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해봤는데 이수에 틀어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되는 게 있을까 싶은데 자, 뭐가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3개, 4개 정도 해봤는데 이런 거는 될 리가 만무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먹여치는 것도 너무 터무니가 없죠. 여길 들어갔을 때 뭐 백이 좁혀도 되고 넓혀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 터무니없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뭐 대충 이런 데 한번 던져봐야겠죠. 자, 근데 이런 감각이 존재할까요? 여기만 둬도 이것은 요 한 점 도망가다가 옥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두 집이 이미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수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 있나? 여기에다가 지금 옥집을 선물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자, 이쪽에 옥집 나면 뭐 하나요? 반대쪽에 이렇게 넓혀버리면 단수 쳐서 따내는 게 아니라 이어주면 이미 두 집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길 들어오면 이쪽의 집을 뺏어낼 수가 없고요. 이쪽을 붙여가면 역시 이쪽을 따내가지고 흑이 백을 잡을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설령 잘못 둬도 반대쪽을 잘 이렇게 지켜주면 여길 둬도 백이 물론 이게 집으로는 조금 손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살면 알뜰하게 두 집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정말 될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야,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죠. 이런 맥점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 한 점을 크게 품을지 작게 품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집은 넓을수록 좋지. 찝어도 여길 둬서 단수 치면 따내고 두 집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뒀을 때 여기를 둬서 한 집을 확보했다라는 생각인데 흑이 손을 돌려서 이렇게 한번 여기를 이어주면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백이 따내봤자 흑이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이 백이 살아갈 길은 없게 되거든요. 자, 물론 여기서 흑은 부딪히는 것 대신에 가만히 이어주는 것도 이 집을 지워낼 수 있는 좋은 옵션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백대마가 잡히게 되는데요. 넓혀가는 방법이 좀 덜 화끈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왕에 넓히는 거 화끈하게 한번 넓혀보자. 자, 이것이 주는 지금 장점은 바로 여기를 두고 이쪽을 뒀을 때 여기 집을 지켜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따냈을 때 갑자기 숨겨져 있던 한 집이 딱 생겨나는 것이죠. 두 집이 나버리는 순간이에요. 젖히면 반대쪽에다 두 집이 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멋지게 두 집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먼저 이었어야 될까요? 자, 이쪽을 두고 먹여치면은 따냈을 때 여기를 쳐서 자, 결국은 맛보기로 이 백대마가 잡혀 있지 않냐 요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백은 또 기지의 아주 멋진 묘수를 보여주면서 뒤로 빠꾸하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두 점을 내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흑이 반대로 가도 여긴 따낼 이유가 없죠. 이어가면은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흑이 백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백이 넓혔을 때 말이죠. 흑이 작업을 더 해줘야 됐어요. 어설프게 중간에 공격을 가니까 이제는 젖혀도 막아서 이쪽을 먹여침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더 앞당기면 됩니다. 바깥쪽 두는 거 한 번에 뒀어야 돼요. 단수 치면 이렇게 돼서 따내더라도 옥집이 되겠고
100은 여기를 막아가는 한 수인데 이러면 여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요 집을 지워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어가지고 여기를 옥집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아서 결국 따냈을 때 띄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대마를 깨끗하게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백은 과연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그렇죠. 지금은 넓혀간 게 틀렸어요. 백은 넓혀가는 대신에 좁혀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어디서 봤던 그런 모양이죠. 초반에 나왔던 그런 모양인데 결국은 패로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패는 뭔가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때는 요 한 점을 꾹 눌러가지고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찝으면 늘어가지고 여기 집을 이쪽을 이었을 때 이렇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젖혀가더라도 백은 순수하게 다 받아주면 결국은 흙이 이쪽 집을 지워내지 못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 풀어내셨나요? 푸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그 정답에서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계실 텐데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하기보다는 사활의 원리와 요령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쪽을 두는 게 맞아요. 근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자, 이쪽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죠. 하지만 베개 버티기로 패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의 바깥쪽으로 향해 주는 겁니다. 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인데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넓히면 말이죠. 자, 어설프게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수예요.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둬야 된다? 계속 바깥쪽,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 백이 막아야 된단 말이죠. 좁혀가지고는 두 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백이 막았을 때 최후의 공격이 아직도 이 바깥쪽을 두면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공격을 바로 이렇게 두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치중이 바로 최후의 일격이 되는 겁니다. 치중이라는 거는 두 가지 패턴으로 존재하는데 바깥쪽을 쭉 압박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치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요. 아니면 선치중을 날려주고 나서 다시 바깥쪽을 압박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길 두는 순간 백은 잡혀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넓혀가는 방법이 조금 어설프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면 안 될까? 마찬가지예요. 이 먹여치는 것만 둬주지 않으면 이 백대마를 이렇게 퐁당 뛰어들어서 모조리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백이 좁혀가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만 여기 돌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곳을 두어감으로써 백이 어떻게 넓혀가더라도 삼궁을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안 돼. 여기를 더 좁혀볼까? 자, 이제는 이렇게 단수만 앉혀주면 됩니다. 이것은 백을 도와주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깥쪽. 자, 양쪽을 맛보기로 두는 거예요. 여기를 먹여쳐가지고 잡아가도 되고요. 물론 바깥쪽에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먹여치러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예 여기를 먹여쳐서 백이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잡으러 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자, 정말 요 있는 수가 지금 딱 나오는 순간 백의 응수가 막혀버리는 순간인데 더 이상 다른 응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바깥쪽을 먼저 하고 잡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고 안쪽을 먼저 둬가지고 잡으러 가는 것 두 가지가 더 가능합니다. 자, 근데 두 개가 다 될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바깥쪽을 먼저 두는 게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맛을 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야만 이런 것이 선수로 듣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기본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자, 놀랍게도 이거를 좀 쉽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보다 원래는 난이도가 하나 더 높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 교환 하나를 딱 빼놓으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완전히 확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수의 옵션이라는 것이 확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자, 이 문제를 봐도 바깥쪽이 여기도 딱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이 호구를 쳤을 때가 이걸 찝자니 연결하고 나서
오히려 한 집이 나는, 두 집이 나는 걸 도와주는 수가 되어버리고요. 흑이 뭔가를 찝어주면 오히려 백을 살려주는 행위가 돼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를 선택했다면 흑은 젖히고 좁혔을 때 이 패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반대쪽에 있는 요 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뭐 이런 치중 둘 수는 있는데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불리한 그런 2단패가 될 뿐더러 굳이 더 불리한 패, 그러니까 해소할 때 2번을 둬야 돼요. 백이 안 두더라도. 그것이 바로 2단패의 단점인데요. 요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자, 물론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 넓혔을 때 결국 바깥쪽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깥쪽, 그 다음 안쪽을 두면 이게 모자사공이 돼요. 근데 이 흙이 바깥쪽 작업을 똑바로 안 해주고 늘어가면은 여길 늘어가지고 이건 모자사공이 아니라 빅 모양이 되는 거죠. 흙이 굳이 두지 않더라도 쌍방간에 살아있는 백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쪽 치중도 결국은 통하지가 않고 어떤 치중을 가더라도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결국은 맛보기로 백이 살아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 돌을 하나 빼고 나면은 난이도가 극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요 젖혀가는 수를 통해서 백이 뭐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백이 이었을 때 맞아요. 이제는 치중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 놓고 바깥쪽으로 둔. 자,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백이 넓히더라도 안쪽을 두는 게 아니에요. 안쪽을 두면은 아직도 귀곡사를 만들 수 있긴 한데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 바깥쪽 작업을 완료해주고 요거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요 수가 이제 제일 좋은 수가 되는데 요 젖혀가는 거 하나를 찾는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죠. 자, 이래 놓고 결국은 바깥쪽이에요. 넓히면 바깥쪽.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안쪽을 딱 치중 가주면 백대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실전형 사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연마하신 부분은 사활의 기본 원리야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공부해 봤다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힘차게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